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재현입니다. 오늘은 인텔에서 내놓은 10세대 CPU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인텔에서 은근슬쩍 10세대 노트북 CPU를 내놨습니다. 예, 고객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게 왜 그랬는지 한번 차근차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번에 인텔에서 내놓은 10세대 노트북 CPU는 총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 하나는 아이스레이크, 그리고 하나는 코멧 레이크.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버전의 차이점은 공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CPU를 만드는 공정이 10나노냐, 14나노냐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4나노 같은 경우는 6세대부터 적용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는 10세대 오면서 10나노가 적용이 돼서 좀 더 작은 사이즈에 더 많은 것들을 우겨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 엄청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아직 좀 봐야 돼요. 자, 우선은 아이스레이크 말씀드렸다시피 10나노 공정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멧 레이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써오던 14나노 공정을 적용을 해서 CPU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공정이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배터리 효율이라든지 전력 소모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 나온 스펙상 네, 와트 수가 큰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얘는 높기까지 해요. 이상하죠? 자, 우선 쭉쭉쭉 내려봅니다. 쭉쭉쭉 내려와서 뭐 썬더볼트 3 지원하고 뭐 램 더 빨라지고 뭐뭐 블라블라 있는데 솔직히 체감상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스펙입니다. 단 아이스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아이스레이크 프로세스 CPU를 나열을 하는 건데 아이리스 플러스라는 내장 그래픽이 적용이 됐어요. 예, 요게 좀 하이라이트를 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기존 UHD 620보다 거의 적게는 50% 많게는 100% 예, 1.5배에서 2배, 2배 정도 더 높아진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벤치마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뭐 i7 그리고 G7 여기서 이제 코드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이스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게 그래픽 칩셋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레이크는 G1, G4, G7 이렇게 나가고요. 코멧 레이크는 기존에 나오던 CPU U 적는 거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스레이크 가시면은 얘는 G7 쓰는구나, G4 쓰는구나, G1 쓰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코어스라든지 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코멧 레이크 내려가 봅니다. 코멧 레이크 기존에 쓰던 14나노 공정. 요번에 i7에 6코어 12스레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게이밍 노트북 H계열 네, CPU에 적용된 그것도 거의 i7에만 적용됐던 6코어가 U계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기존의 8세대 i7보다 10세대 i7의 성능이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외적으로 뭐 i5나 i3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7 같은 경우는 예, 6코어랑 네, 코드 맞나요? 예, 코드 코어랑 이렇게 나눠놨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럼 달라진 게 뭐냐? 네, 달라진 거 제가 막 찾아보니까 그래 클럭 높아지고 뭐 다 알겠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를 받아 마땅한 거는 내장 그래픽의 성능 향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8세대는 UHD 620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내장 그래픽. 롤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장 그래픽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 넘어오면서 G1, G4, G7 성능이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G1 같은 경우는 UHD 620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시작하는 것도 UHD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G7, G4 같은 경우는 50%에서 59% 정도 향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내장기 그래픽 성능이 거의 AMD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그걸 그러니까 넘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성능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뭐 내장 그래픽 뭐 거기서 거기죠.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인텔의 내장 그래픽 성능의 향상이 보일 것 같다. 그리고 코멧 레이크 같은 경우는 6코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 정도가 우선은 키일 것 같고요. 그래도 성능 한번 빡 보여드려야죠. 제가 또 이제 사용하는 CPU, GPU 용도
그리고 성능 비교표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게 요번에 나온 10세대예요. 근데 아직 다 10세대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현재 다나와에서 구매할 수 있는 10세대 CPU 성능표를 우선 작성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지긴 했는데 좋아진 부분이 한 10에서 15% 정도. 예를 들어서 i5 같은 경우는 기존에 i5 8265U가 대세였죠. 벤치마크 점수가 820점 정도 수준이었는데 얘가 9000점을 넘어가거나 9200점이 됐어요. 그래서 1000점, 800점에서 1000점 정도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실 거죠. 이거 체감할 성능의 차이인가요? 라고 했을 때 솔직히 U가 들어간 CPU는 코어 수가 차이 나면 성능차가 확 다가오는데 7세대에서 8세대 넘어올 때 그랬죠. 근데 전 좀 그래요. 이거는 성능 차이가 크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인텔에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결론. 자, 10세대 혁신 있는가? 아니요. 솔직히 제 7세대에서 8세대 넘어오는 정도의 성능 향상이라든지 혁신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성능이 높아졌는가? 높아지긴 했어요. 당연히 그럼 높을 거니까. 10세대 사도 될까? 가격만 좋아진다면 살만한데 아직은 솔직히 아직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9세대 과연 버려야 할까? 솔직히 8세대구나. 8세대 버려야 할까? 저는 8세대 아직도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더라도 3년은 너끈히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8세대가. 9세대는 참고로 없죠. U 계열 CPU가. 9세대는 스킵했나봐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돈이 많으시면 10세대도 살만하긴 하실 텐데 그냥 8세대 사세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극도로 좋은 10세대 제품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의견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10세대 CPU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또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런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